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기사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가락국수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 같이 보도록 하고,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차트 보고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이제 한국경제 기사고요. 보면 트럼프 라가르드 입이 부른 피해 목요일, 이제 오늘자 기사입니다. 어제 이제 다우가 폭락을 하면서 2352포인트 9.99%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로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채권이나 금도 같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인 이 비트코인까지 사실상 모든 자산이 박살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그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페드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레포 운용을 해온 페드는 3개월물 레포를 이날부터 매주 5천억 달러, 그리고 1개월물 레포도 13일부터 매주 5천억 달러. 그럼 이 두 개만 합해도 1조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뭐 1200조가 되겠죠. 이 1200조의 자금을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매일 1000억 달러씩 공급을 하던 거를 1500억 달러 그리고 1750억 달러로 늘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단기 자금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준다. 근데도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도 3월 혹은 4월이면 제로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86.7%까지 상승을 했다. 제로 금리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지만이 다시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하락하는 증시를 멈출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원래 기대했던 거는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암호자산 쪽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금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자산이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자산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높은 가격에서 암호화폐를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한 싼 가격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증시 빠질 때 같이 이제 암호화폐도 하락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이제 깨버리고 나중에 신규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기자들도 섣불리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레포 이 운용자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뭐 1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뭐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지금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쏟아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의 금액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시장이 이제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제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과, 야,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해결책으로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이렇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자라고 했을 때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결국 이제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잠시 뒤에 이제 뭐 비트맥스 마진에서 롱 물량 청산시키는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럼 차트를 간단하게 좀씩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코스피 지금 이제 17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200월 이평선 1760포인트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지를 받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했던 그런 흐름대로 다 가지 않고 있어요. 다 가지 않고 있고,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해 줄 수 있는 위치를 그냥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오늘 그냥 개파락하면서 지금 이제 1686까지 내려와서 8%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50월선, 이 채널의 상단부인 50월선 23,000포인트 정도에서는 먼저 반등이 나와서 지금 이 20월선 자리까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진짜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도 마찬가지로 이 50월선은 그냥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어제 한 번에 깨버렸고, 이건 이제 그 1929년도 경제 대공황,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그때도 이렇게 50월선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와서 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이제 코로나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유동성을 뭐 1조 5천억 달러를 단기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결국에 이 시장을 다시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 부분으로 이거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 차트, 금이 그나마 다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이제 덜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고점 지난번 1700달러 올라갔던 거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하락한 부분,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한 뭐 8%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자리가 13,900달러라고 하면요, 지금 금 같은 경우는 13,900달러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13,900달러까지 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게 금 차트, 그리고 원달러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그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고, 그럼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상승, 그리고 원달러도 달러 강세, 비트코인과 달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강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해 1월달 대비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강세 국면으로 간 겁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1월달 대비해서는 강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원달러가 1224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난 이 고점을 넘어선 상태인데, 지금 이제 오늘 종가 마감이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이제 마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달러가 그나마 만약에 여기서 저항, 지난번 이 1224원이 저항으로 작용돼서 여기서 좀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 박스 안에서 좀 쉰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뭐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해주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18일에 있을 그 FOMC 회의에서 아까 이제 봤던 뭐 제로금리,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달러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뭐 금 차트 그리고 원달러 차트 둘 다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13,900달러, 물론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금 같은 경우는 이 13,900달러 넘어갔다가 조정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원달러는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흔들어주면서 다시 그 금 차트와 같은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비트코인만 그 세 가지 봤다는 거에서 이제 비트코인만 따로 움직이면서 크게 이제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 보시면 지금 이 11,800달러,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락하기 전에 지금 이 9,000달러와 8,300달러 이 두 자리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쭉 하락을 해줬어요. 일단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한 이 반등이 나오는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그 4월 2일 4월 2일 급등 나올 때 이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저점 높이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왔던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건 뭐냐면 이 공포지수인데, 공포지수가 이제 극심한 두려움 14까지 내려왔어요. 또 극심한 두려움 상황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거고, 이 14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로 이제 하락해 있는 수치인가, 그 부분을 잠깐 보면 2018년도 아까 이제 그 선물에서 이때 이제 18년도 연말하고 19년도 초에 이 구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이 확인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흔들어주고 있던 이때 위치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공포 지수와 동일한 위치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14 그리고 11까지 빠졌었어요. 공포 지수가 11까지 내려왔는데 뭐 11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있는 위치가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 대중들이 느꼈던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나고 보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과연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 그럴 때가 매수의 기회가 다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다음으로 어제 이제 롱청산이 굉장히 크게 많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억 4,300만 달러, 1억 4,300만 달러고, 또 이제 원달러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200 아까 10원이었나요? 그래서 1210원을 하면 금액이 얼마냐면 1조 7천억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잠들기 전에 봤던 금액이 1조 달러가 청산이 돼서, 야, 이 정도 청산을 시켰으면 더 이상 이제 롱 물량 나올 게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7,300억을 더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 포지션 잡고 계속해서 만약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했을 때 추가 증거금을 넣으면서 만약에 버텼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번에 이 큰 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일단 크게 이제 어제 하락을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락한 위치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2일 반등 나왔던 딱 그 자리에서 반등이 바로 나왔고, 지금 비트코인 이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추세선을 두 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가락국수님이 의견 주신 걸 보고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락국수님이 의견 주신 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락국수님 이제 긴급 의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상했던 채널을 하방 이탈함에 따라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질 않길 바라며 차트 의견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차트를 두 개 올려주셨어요. 물론 의견일 뿐이고 참고 바랍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도 빠른 반등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어제 또 그 FC 사냥개님 의견도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차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뭐 이유는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지만, 5천, 그러니까 원화로 한 550만 원, 뭐 5천 달러 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가락님이 보신 그 차트 의견과 비슷해 보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를 이제 보면,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2017년 고점, 작년 6월 고점, 그리고 2017년도 이 6월달 이 아래 꼬리 달렸던 이때 이 부분, 이 저점과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 추세선 하단부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6,380달러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죠.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더 하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잠시 뒤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락국수님이 보시는 의견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17년도 말부터 이렇게 6,000달러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아래로 푹 빠져서 반토막이 납니다. 3,00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2일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13,900달러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13,900달러 찍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아래로 푹 빠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고 다시 아래로 한번 빠지고 반등을 해줬는데 이 기간까지 결국에 지금 이제 1번에서 이야기했던 이 6,000달러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했던 이것의 이제 모양이 그냥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결국에 하락을 한 거다. 그럼 이제 1번과 같이 이 기준 이때가 이제 10,000달러였으니까 10,000달러 이때도 6,000달러에서 반토막 나서 3,000달러까지 빠졌고요. 10,000달러에서 반토막이라고 하면 5,000달러까지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의견 주신 게 제가 이제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 이제 그렸던 그 추세선인데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을 그렸어요. 그래서 1번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 따라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 따라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아래에 있는 이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600달러에서 사실 이제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깨고 내려왔고 지금 이제 이번 추세선 그린 이 자리를 이탈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 돌아가서 보면 지금 가락국수님이 이제 의견 주신 게 이 추세선 보시면요, 이 추세선 깨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하긴 하는데 반등하고 이 추세선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이걸 이제 제자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죠. 에너지를 모으고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이제 다시 추세를 바꿔서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가락수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2번 추세선 그린 이 라인까지 반등해주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똑같이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가락국수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이 2번 추세선 2번 추세선 이 아래에서 2018년도 말 19년도 초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넘어가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5,700달러입니다. 그래서 5,700달러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상승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현재 65.5로 어제보다는 약간 내려와 있는데 굉장히 어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지지 라인이었던 이 67라인까지 반등을 해줬다가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두 번의 이 삼각수렴했던 중심 다 이탈하고 이제 아래 꼬리 달고 현재는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전체를 큰 그림에서 상승 쐐기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그려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상승 쐐기를 이렇게 그려 본다라고 하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상승 쐐기를 이탈하고 반등을 두 번 줬다가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점 연결한 이 부분을 이제 이 자리로 포함시켜서 좀 더 큰 상승 쐐기로 그려본다라고 해도 지금 4시간 봉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난번 이 두 번째 이 삼각 수렴했던 이 65.5 라인 현재 위치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와서 아래로 이제 빠져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0.144달러로 오늘 오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0.1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우선 이 빨간색 추세선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위치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차트가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어서 뭐 차트 분석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주봉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017년도도 이와 같은 이제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BTC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BTC 차트도 이렇게 17년도 16년도 말 17년도 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BTC 마켓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스토캐스틱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0주선도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XRP 같은 경우는 뭐 BT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한 3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사무엘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금의 유출입 지표입니다. 물론 이 지표도 자금을 빼고 넣고 해서 트릭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신규 자금의 유입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업비트 주봉 차트를 FMI로 분석해보면 4,000원 이후 1,000원, 800원, 500원일 때보다 직전 400원일 때가 신규 자금의 과유입 정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반 차트로 추세 분석을 해보면 1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리플이 정말로 전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원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지옥을 반드시 경험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 후에 추세 분석을 해보면 현재 가격에서 10원대 가격으로 하락하더라도 추세 이탈은 일시적인 트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 유튜버 채널에서 얼마 전 리플에 관련된 서적을 출간하신 분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리플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5원, 1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담당할 수 있는 마인드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머슴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XRP의 지갑 주소가 35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개미들에게 수십 배의 수익을 결코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가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90년대 말 코스닥 시장에 영세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뭐 이렇게 작전 세력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대주주 모르게 작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의 소량만 고가에 처분해도 세력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그 리플사가 관여를 했을 거다 이 부분으로 이제 써주신 것 같고 맨 마지막 부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지만 리플이 100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담담하게 감내할 수 있는 마음과 자금 관리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과 만남 초기일 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정보는 수십 %의 손실을 주지만 행복회로는 깡통을 차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봉이나 월봉을 기준으로 수개월에 한두 번의 트레이딩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뭐 사뮤엘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투자 원칙 세우시고 또 이제 보조지표 이용해서 그 보조지표에서 보였던 그 지표대로 매도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충분한 또 이제 수익을 거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좋은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XRP가 100원 이하로 빠지고 뭐 5원 10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가격까지 오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되거나 내가 그 부분에서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국에 손해를 보고 또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금 관리 그리고 그런 하락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 확신이 또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될 대로 대라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에 역행이 아닌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입니다. 시장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나는 왼쪽을 쳐다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결국 손실만 보는 냉정한 시장이네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한 번씩 시세를 주는데 그 시세에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겪으며 걸었던 3년의 세월.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그 시장이 주는 시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일장춘몽이더군요. 다시 그런 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기 패턴으로 스윙을 해서 수익 실현도 하고 개수도 늘려야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까 이제 뭐 사무엘님 내용과 좀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이제 올라올 때 내 또 상황에 맞게끔 일정 부분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할로 매도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좋은 내용 적어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코로나와 뭐가 됐든 다가올 또 다른 표면적 위기들을 베이스로 각 국가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개인부채 위기로 신용 경색과 경기 침체기가 계속되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때로는 금과 때로는 나스닥 코스닥의 4차 산업 주식들과 비슷한 동조화로 요리조리 모습을 바꿔가며 결국은 우상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나스닥과 동조화로 주식 개미들이 이쪽엔 관심도 안 가지고 오로지 증시 V자 반등,
희망회로를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그랬던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게 하지만 금방울 어마무시한 주식 10파 3차 하락 때는 주식 개미는 패닉세라고 비트는 금과 동조화돼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 주식은 몇 달 약상승하고 비트는 약조정받다가 각 정부들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쓸 카드를 다 써서 MMT까지 써야 할 상황에 이르면 아마도 내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경기 침체는 계속되면서 4차 산업 주식 종목들과 블록체인인 꽃이 암호화폐로 돈이 몰리면서 버블을 일으켜 서서히 경기 회복해 나가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 후 2022년부터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기축통화의 변화 등이 빠르게 본격화되리라 보고요. 제가 오래전 20대 후반 회사 창업을 할 정도로 긍정파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 크게 걱정되진 않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과 같이 또는 때로는 또 나스닥의 코스닥의 4차 산업 주식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주식시장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2022년부터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꽃을 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 적어주셔서 받고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영상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산지기 모드의 와사비입니다. 계속 힐링 방송 모드입니다. 제 손이 방송 출연했고요. MVT 시그널 지표 공유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 제 영상 설명란에 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사비님이 처음에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멘탈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그 MVT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MVT 보조지표 보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트레이딩뷰 아이디를 이 오늘 그 와사비님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한테 무료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신청을 꼭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최대한 제가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뭐 암호화폐 뭐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조금이라도 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 하시고 차라리 이 시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시장이 나중에 안정화되고 충분히 이제 올라왔을 때 그때 시장을 다시 보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크게 이제 하락을 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좀 심란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지만 뭐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도 연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또 다시 이런 과정은 극복이 되고 또 우상향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내시고 주말 어떻게 보면 주말에는 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있고 편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